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정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이거는 제가 네이버에서 하고 있는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카페에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정보 공개 사항에 대한 내용이고요. 요거는 스마트하게 실천하는 관리비 다이어트라는 책자에 있는 내용입니다. LH에서 낸 거니까 정확하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요. 공동주택 정보 공개 사항이고요. 요거는 개정 전, 요거는 개정 후입니다. 자, 먼저 입주자 대표 회의가 어떤 걸 공고해야 되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입주자 대표 회의는요. 입주자 대표 회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죠? 먼저 소집 전에 언제 입주자 대표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내용으로 할 거예요. 라고 하고 끝나고 나면은 이번에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고 하죠. 그거는 어디에다 공개를 해야 되냐? 인터넷 홈페이지와 개별적 통지 중에서 둘 중에 하나로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이고요. 우리 입대위 동별 대표자 선출할 거예요. 이건 선관위에서 보통 올리죠. 그리고 누구누구 뽑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사람 감사 누가 되었어요. 요런 구성 안내를 공고를 해야 합니다. 이거 역시 인터넷 홈페이지나 개별 통지 위 방법 중에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근데 회의록은 하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회의록도 공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회의록이 법 제14조 9항이고요. 3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300세대 미만은 임의로 결정해서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관리규약에 정하는 범위, 방법, 절차에 따라서 공고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리규약에 우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거야. 혹은 우리는 개별 통제할 거야. 우리는 공고할 거야. 이런 방법이 있다면 규약에 그리고 어떤 내용까지 범위나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정해서 하라라는 얘기죠. 2022년 12월 11일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났으니까 시행하셔야겠네요. 그죠? 근데 규약을 안 바꿨으면은 사실은 이게 좀 애매하겠네요. 그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관리 규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관리 규약은 관리 규약 현황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되는데요. 보통 이 관리 규약을 우리 입주민들한테 하나씩 나눠주곤 하죠. 대부분은 그죠? 그래서 관리 규약 현황에 대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개별 통지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해서 주시면 된다. 대부분 아파트에서는 관리 규약은 각 세대당 한 부씩 배부한다로 알고 있죠. 근데 없으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셔라 라는 내용이죠. 이번에 이제 관리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은요. 자, 관리비 좀 크게 해볼까요? 관리비 내역 세대별 부가 제외해서요. 여러분 관리비 등 사용료 등 다 세대별 몇 동 몇 호에 얼마 이런 내용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안 되는 걸까요? 개인정보기 때문이죠. 관리비가 개인정보에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자, 관리비 내역 중에서 세대별 부가 내역 제외하고 사용료 내역과 관리비 내역은요. 그리고 잡수입 내역까지 여러분 잡수입도 부가 내역서 뒤에 보통 기재를 여러분 하잖아요. 그죠? 우리 어떻게 하죠? 부가 내역서를 기재해서 부가 내역서를 각 세대에 배부를 하거나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2번은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 K아파트 위 방법에다가 하라고 했는데 개정이 됐습니다. 이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게시하고 동별 게시판에도 게시하고 그 다음에 K아파트에도 게시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에 모두 올려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관리비 등의 부가 명세 및 연체 내용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개별 통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연체 내용을 동호수를 별도로 기재해서 개인정보를 여러분 노출하시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회계 운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에는요, 회계감사,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와 내부 감사 보고서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죠. 외부 회계감사는요, 9월 30일까지 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감사를 받은 이후에 한 달 이내에
감사 보고서를 받은 다음에 한 달 내에 모두 보고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냐? 예전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 올리면 됐는데 이제는 동별 게시판에도 올려라 라는 내용입니다. 1번 인터넷 홈페이지, 2번 동별 게시판, 3번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K아파트에 하는데요. 여러분, K아파트에 공개하는 건 예전에는 아파트에서 했지만 이제는 외부 감사인이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계감사 보고서를 아파트 내에 공개하는 것은 관리 주체의 의무이기 때문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다 각각 게시하여야 합니다. 자, 내부 감사 보고서는요, 마찬가지로 입주자 감사가 작성해서 공개하잖아요. 인터넷 예전에 홈페이지만 했으면 되는데 이제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모두 공개하여야 합니다. 입대의 감사가 공개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입대의 감사가 직접 막 붙이나요? 아니죠. 입대의 감사 명의로 해서 도장해서 나가라라는 얘기겠죠. 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여러분, 주택관리업자하고 사업자 선정하는 게 요즘 되게 복잡해진 건 아시죠? 옛날에는 그냥 주택관리업자가 그냥 한 번만 한 두 단계만 거치면 수의계약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막 입주자들 동의도 받아야 되고 막 어렵죠? 점점 아파트 소장하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오고 있네요. 그죠? 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의 선정의 입찰 공고 내용은요. 옛날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랑 공동주택 K아파트만 해도 됐는데 이제는 동별 게시판에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선정 결과 역시 동별 게시판에도 공고하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K아파트에는 공고해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계약서도 공고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주택관리업자와의 위수탁 계약, 관리비 등 집행을 위한 공사 용역 등 계약자가 입대위인 경우는 입대위가 공개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죠? 입대위가 갖다 붙인다는 거 아니죠? 입주자 대표의 명의로 해서 붙인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 요거 하셔야 되고요. 대신에 아마 요것도 개인정보 같은 거는 조금 조심하셔서 올려야 되실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잘 알아보시고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장기수선 계획 및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장기수선 계획 금액과 쓴 거랑 그 다음에 얼마큼 적립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부가 내역서에다 적고 계시죠? 자, 세대별 부가 내역은 제외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과 그 적립 금액은 예전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에만 했으면 되는데 이제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에다 모두 올려라. 그러니까 동별 게시판에도 하란 얘기죠. 그리고 장기수선 계획 현황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개별 통지 방법 중에서 하나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안전관리 및 행위 허가 보시면은요. 안전관리 계획 현황에 대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와 개별 통지 위 방법 중에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관리 주체 업무는 입주자 등이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등 주요 업무의 추진 상황과 관리 주체 및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개별 통지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에 이제 여기서 명령하거나 통보서 보내죠.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의 중지 등 명령 통보서를 예전에는 정확히 어디에다 하란 말이 없었는데 이제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 위 방법 모두 붙여라 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서 관리 주체가 운영 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고요. 공개 의무자는 특별한 언급 괄호 안에 파란색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공개 의무자, 즉 관리사무소장 이렇게 해서 관리사무소 이렇게 해서 보내란 얘기죠.
자,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시행규칙 개정의 시행일은 2019년 10월 24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기침 시행일은 2022년 3월 1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참 할 것도 많고 공개할 것도 많고 그죠? 그렇다고 돈을 엄청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그래서 요즘은 그 책임을 지는 소장님을 안 하려고 하시고 그냥 부장이나 이런 걸로 가시는 소장님들도 은근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초보 소장님들이 아니면 격리 겸직이나 이런 데로 가지 않고 나는 그냥 큰 단지 부장이나 그냥 그런 데로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또 아니면 소장으로 가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이거 참고하시고요. 공동주택 그 관리 정보 공개 사항이고요. 제가 요거는 스마트하게 실천하는 관리비 다이어트 그 책자 내에서 여러분 그 골라가지고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부탁드리고요. 아직 혹시 제 그 사이트 모르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셔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내일은 더 행복하시고요.